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편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8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평행이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72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 먼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바로 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도형의 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도형 자체를 그냥 한 군데다 놔두고 풀면 좋은데 항상 그걸 엎치락뒤치락 혹은 이동시키고 X축으로 Y축으로 막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이 도형의 이동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만 잘 잡아두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이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에는 어떤 이동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그놈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적당히 위아래 좌우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양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평행이동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자체를 내비두고 막 접는 거예요. 접어서 옮기고 막 X축으로 접고 Y축으로 접고 그래서 바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것을 갖다가 무슨 이동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대칭 이동이 두 가지의 이동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다시 나뉩니다. 뭐와 뭘로 나뉘냐면 점을 이동시킬 때하고 그 다음에 도형 자체를 이동시킬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즉 x 플러스 m 그 다음에 y 플러스 n이라는 것이 바로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에 의해서 이동시킨 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요 둘을 합성한 세 가지의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평행이동은요, 바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관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이제 대칭이동이 되는데, 이 대칭이동은 무려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그 10가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먼저 한번 써볼게요. 대칭이동에는요, 바로 어떤 대칭 이동을 기억해야 되냐?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또 뭐가 있느냐? Y는 X 플러스 1 대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칭. 그 다음에 X는 A 대칭, Y는 B 대칭. 그 다음에 A, B 대칭.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이 대칭 이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단원, 그 대단원에 걸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평행이동 4가지와 대칭이동 1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를 기억을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지 않고 평행이동에서 3가지,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서 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다 추가되는 2가지 정도, 그래서 총 5가지에다 3가지, 한 8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평행이동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보여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여기에다 뭐라고 끄적끄적 써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막 따라와 봐야 되잖아. 그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근데 실제로는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걸 사용하냐면 칠판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칠판에 분필 또는 뭘로 써서 당신들한테 보여지게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해진 게 뭐냐면 전과 선과 면이라는 것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입체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점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안 보이는 면까지 보이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도형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점을 갖다 점을 한번 표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점을 선생님이 여기다 콕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뿅 찍었어요. 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점을 갖다가 바로 칠판에다 이렇게 빵 찍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찍으면 보이죠? 이건 평면이니까 당연히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점이라는 것은요, 뭐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뭐를 갖고 있지 않게 될까요? 이 점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다 찍으면 절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데 찍으니까 보인단 말이죠. 이 점이라는 것은 뭐만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가지고 있다. 이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치만 가지고 있어요. 대신 뭐를 갖지 않았을까요? 이 점이라는 것은요, 두께도 없어요. 두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선생님 별을 이따만하게 그렸어요. 막 진하게 색칠을 했어요. 별을 막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자, 이것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별이죠. 근데 만약에 100m 저 뒤쪽으로 떨어졌다면 이거 뭐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뭐야, 그거 점 찍혔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의 모양이 나중에 멀리 가서 보일 땐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께도 없고요. 모양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도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요. 넓이도 없어요. 결국은 점이라는 것은 오로지 뭐만 갖는다? 바로 위치만 갖는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데나 이렇게 점을 빵 찍어봤자 다시 찍는 사람이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위치에다가 정확히 점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는 이렇게 X축과 Y축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3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갖다 2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센티미터까지 주어진다면 어디서든지 이 점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비록 다른 곳에 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표의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을 이제부터는 이동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점의 이동인데요. 이 점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임의로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점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바로 x가 되겠고요. y좌표는 이렇게 y가 되겠죠. 자, 이놈을 갖다가 이동을 시킬 거예요. 비스듬히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점이 발생을 했겠죠. 그죠? 새로운 점이 발생했는데 이 점은요, 바로 x축으로 가는 양을 봤더니 여기서부터 요만큼 간 거예요. 그죠? 자, 결국은 요만큼이 얼만큼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n만큼 이동을 해봤다고 합시다. n만큼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요놈의 x좌표는 어떻게 바뀔까요? x에다가 오른쪽으로 n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n만큼 이렇게 움직인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y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살피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도 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요 길이를 우리는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것은요, 어디까지 이동한 거냐면 결국은 여기가 y였잖아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가보면 바로 여기가 n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요놈의 이동한 점의 좌표는 y 플러스 n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되는 점이냐면요, x에다가 m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y에다가 n이 더해진 좌표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더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3을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x축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가란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3만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요 놈을 갖다가 얼만큼 가라? 플러스 3만큼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가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요, 마이너스 7만큼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7을 빼야 되니까 4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점을 이동하는 방법은 바로 그만큼만큼, 이동하는 만큼을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는 점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인데요. 자, 도형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형의 평행 이동은요,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자, 아까쯤에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점을 하나 나타내는 데는 점은 뭐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위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떤 직선이나 직선 이상의 도형을 나타낼 때는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바로 좌표축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X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Y축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근데 원래 우리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정비례 그래프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한 3만큼 이렇게
끌어볼게요. 3만큼 끌으면은 요만큼이 3이라고 하면 바로 요 점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 직선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3을 지나면서 평행인 직선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이 직선은 점이 이동한 게 아니죠. 그죠? 점이 이동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이걸 원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3만큼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왜? 원래의 직선이 y는 x였는데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죠?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을 했는데 원래 이때의 x 그러니까 y축이죠. y축. y축은 누구였었냐면 x는 0이었어요.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바로 x축으로 3만큼 이렇게 하면서 이 축이 바뀌어버린 거죠. x는 3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똑같이 따라갔다 그러면 x는 3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좌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좌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말에 연연하지 말고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의 이 하얀 직선이 노란 직선으로 옮겨가고 싶으면 이것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왜? 함수라는 것은 좌표축이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축을 갖다가 바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3만큼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축을 3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마치 이 하얀 직선이 원점을 지나고 있었는데 마치 이렇게 이 원점에서 일로 옮겨온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직선이 뭐냐? x는 마이너스 3이죠. 거꾸로 3만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x가 뭘로 바뀐다는 얘기냐면 x-m으로 바뀌어서 요게 축이 x는 0이었던 것이 축이 x는 m으로 바뀐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상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해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 대신에는 누굴 집어넣어요? x-m을. 그럼 y 대신에는 얼마를 집어넣어요? y 대신에는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점이랑은 좀 다르죠. 점은 더했어야 되는데 이 축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처음에 y는 x라고 그랬죠? 그럼 x축으로 3만큼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x 대신에 x축으로 3만큼이니까 x 대신에 x-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좌표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3만큼이 이동시켜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2차가 나오는 원의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꼭지점이 원점이 0,0이던 것이 결국은 m,n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x 대신에는 x-m을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n을 자, 이렇게 집어넣은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한번 해봤고요.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죠. 평행이동의 의미 그랬어요. 자, f는 x, y 그랬죠. x, y라는 좌표가 바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점의 좌표란 얘기죠. 점의 좌표란 얘기입니다. 점이 바로 x에서 a만큼 더해지고요. y에다 b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결국은 이건 점의 이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점의 이동인데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뭐 한 거다? 평행 이동을 한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한 만큼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죠. 자, 평행이동 그랬는데요. 자, 일단 봐야 될 게 있죠. 자, 여길 보면서 좌표가 좌표로 이동을 했네.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x가 x-1로 갔어요. 도형의 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따져지는 게 뭐냐면 x가 얼만큼 이동했냐면 바로 -1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점이니까. 그 다음에 y는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죠.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3만큼 이동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바로 결국은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그랬죠? 근데 점의 좌표는 그만큼을 그대로 써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4 빼기 1, 3컴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국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3이죠?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3컴마가 4가 옮겨지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 도형이죠. 직선은 도형이기 때문에 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하게 되면 x 대신에는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요. y축으로 3만큼 하면 y 대신에 y-3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되는데요. x 대신에는 얼마를?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y 대신에는 누구를? y-3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요식만 간단히 해주면 되겠죠. 앞에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보이네요. 자,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6이 나오고 7이 되니까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10이다. 아니면 넘겨서 정리를 해줘도 되겠죠. 바로 요 놈들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5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보죠. 자, 평행이동 역시 점이동인데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x, y라는 게 플러스 a, 마이너스 2a가 됐으니까 바로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바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y는 2x-5라는 직선으로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이동을 시켜줬더니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죠. 이건 점이 아니라 도형이죠. 직선이니까. 그래서 x 대신에는 누구를 집어넣고 x 대신에는 x-a를 y 대신에는 누구 집어넣을까요? y 대신에는 y 플러스 2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요놈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간단히 한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식에 x 대신에 2배의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3을 더하고요. y 대신에는 y 플러스 2a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이렇게 2a를 집어넣었더니 바로 이 식이 요 식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일단 요 식을 간단히 해봐야죠. 자, y만 또 남기고요. 자, 여기 2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이게 넘어와서 또 마이너스 2a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이 됩니다. 바로 이놈이 누구랑 똑같아요? 이놈의 우변 2x-5와 같아져야 되겠죠? 결국은 여기에 주어진 요 식이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x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란 뜻이 돼버리네요. 그쵸? 자, 정리된 결과는 마이너스 4a 넘어오면 4a가 되겠고요. 대신 마이너스 5를 버리니까 여기가 8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a값 구할 수가 있겠죠? a값은 얼마? 그렇죠.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평행이동, 점이동에 의해서 이동한 형태가 보여지고 있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점 2,3이라는 놈이 0,-1로 옮겨졌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죠. x가 어떻게 됐어요? 2에서 0으로 2만큼이 작아졌으니까 2만큼 작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y는 얼만큼 이동했냐? 3에서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무려 4만큼이 작아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켜진 점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을 평행 이동시킨 중심이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 자체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이동된 점의 좌표죠. 그죠? 중심이 이동된 점의 좌표. 그러면 이 중심은 점입니까? 선입니까? 바로 점이죠, 점. 그죠? 그러면 중심점을 찾아버리면 되죠. 중심점. 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의 중심은 여기서 2컴마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컴마가 나오죠. 자, 이놈을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점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겠습니까? 2에서 2를 깎아먹으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4를 더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우는 동안 빨리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다 되셨죠? 그러면 확인 체크 바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55번 문제입니다. 자, 평행이동, 점의 이동이죠? 그러면 이것은 뭘 할 수가 있냐? 바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4만큼. 여기 마이너스 2만큼이죠? 마이너스 2만큼이에요. 마이너스 2니까. 자, 이만큼 이동시켜진 점들 혹은 도형은 어떻게 옮겨지는지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죠.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4였는데 2를 더 빼라 이 말이니까 마이너스 5로 바뀌게 되고요. 4에다가 4를 더해라 이런 뜻이니까 8이 되겠죠.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선은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는 누굴 집어넣어요?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배의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 되죠.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한식 쓰면 되니까 앞에서 3x, 뒤에서 마이너스 5y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죠. 그러니까 26에 2 더했으니까 28이 되겠죠. 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다음 세 번째 거는요. x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x 플러스 2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y 대신에는 누구 집어넣어요? y 마이너스 4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 간단히 한 거 적어주면 되죠. 앞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뒤에 거는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죠. 그놈은 9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자, 56번 봅시다. 56번. 예, 기생 오래비 같죠? 예. 웃지 마요. 자, 점 3,1을 1,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그죠? 자, 점이 옮겨졌거든요. 그럼 x가 얼만큼 줄었습니까? 2만큼이 줄었고요. 2만큼 줄었고요. y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2만큼 늘었죠. 그죠? 자, 이런 평행이동을 하겠답니다. 점 4,5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a, b라는 좌표를요. a, b라는 좌표를 옮겼더니 4,5로 옮겨졌다 이런 뜻이죠. 그죠? 어떻게 옮겼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어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봐봐요. 2가 작아져서 4가 됐어요.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6이죠. 6에서 2 작아지면 4니까. 2가 커져서 5가 됐어요. 그러면 b는 얼마일까요?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있었던 좌표는요. 바로 6,3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뭡니까? a와 b를 더한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7번 문제. 57번 봅시다. 직선 2x-y 플러스 1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이렇게 됐죠.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2x-y 플러스 1은 0을 갖다 이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동을 시켰냐면요.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2x-y-7은 0으로 바뀌었대더라. 그때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대입합시다. 원래의 식인데 원래의 식에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건 점이 아닙니다. x-2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누구 들어갑니까? y-n이 들어가겠죠? 자, 거기에다가 1을 더했더니 0이라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간단히 한 식이 요 식하고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요걸 간단히 한 식은 어떻게 될까요? 2x가 되겠고요. 뒤에 마이너스 y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n이 나옵니다. 플러스 n에 여기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족하는 n값 한번 찾아봐야죠. n에서 3을 뺐더니 그것이 마이너스 7이 된다더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n값 구하러 갑니다. n은요. 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3 빼기 7.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안 어렵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8번 문제죠. 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이동 x, y가 x-a, y 플러스 4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요것이 직선 요것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 바로 요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x-2y 플러스 7은 0으로 옮겨진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거는 지금 도형이에요. 점이 아니니까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뭐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y-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 집어넣는 게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x 대신에 x 플러스 a 집어넣어라. x 플러스 a. 자, 마이너스 2배. y 대신에는 y-4를 집어넣어라. 거기에다 1을 더한 것이 0이다 그랬죠? 이것이 요식과 똑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리된 결과는요. x-2y가 남고요. 자, 여기서 플러스 a가 나오죠.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8인데 1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플러스 9는 0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 상수항이 지금 7이에요. 요만큼이 7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9는 7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만족하는 a 값 한번 찾아볼까요? a 값은 어떻게 된다? 자, 9가 뿅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 체크 문제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에는 전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평행 이동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점이냐 도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그랬죠. 점은 정직하게 가면 되고요. 도형은 x 대신에 x-꼴, 그 다음에 y 대신에 y-꼴로 바뀌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